일단 가장 큰 문제가 췌장암은 초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호소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진행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췌장암 환자의 거의 90%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노야, 네 친구 최근에 췌장암 3기인가 진단 받았다 그랬잖아. 그 친구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 너무 멀쩡했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아서 수술도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그냥 항암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 받고 있어? 예. 굉장히 힘들겠네. 췌장암이 예후적으로는 가장 불리하고 가장 무서운 암이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췌장암을 반드시 의심해야만 하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서 한번 알아보고, 비록 어려운 암이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이게 2021년도에 췌장암 진단받은 환자 수가 8,872명이야. 근데 그 이듬해 이제 사망한 숫자를 보면은 췌장암 사망자 수가 7,325명이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 다른 암을 비교해 보면 이게 확 와닿거든. 예를 들어 유방암을 한번 볼게. 유방암이 이해 28,000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으로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이 2,800명이야. 진단을 받고 10%는 돌아가시고 90%는 개중 누적 생존으로 가신단 말이야. 반면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한 80에서 90%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생존하시는 분은 뭐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췌장암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고. 그럼 췌장암이 왜 이렇게 예후적으로 불리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자고. 일단 췌장암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적어봤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췌장암은 초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수술이 가능한 기수가 2기까지야. 근데 안타깝게도 1기에서 2기 정도 진단받는 환자 통계를 찾아보면은 대략 전체의 20%가 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 환자 오면은 거의 99%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멀쩡했는데 약간 소화가 안 돼서 만성 소화 불량인가 정도로만 치부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3기입니다. 혹은 4기입니다.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1, 2기에는 증상이 정말 나타나지도 않고 3기 돼도 초기에는 나타나지도 않아. 대부분은 4기 정도 돼야지 큰 증상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는 3, 4기에 발견이 되고, 문제가 뭐냐면은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가 1, 2년 안에 재발을 한다는 거야. 정말 무섭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으면은 5년 생존율이 90% 후반이야. 그 췌장암은 심지어 1기에서 2기를 진단을 받아도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돼. 그만큼 예후적으로 불리한 암이라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빨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1기에 진단받은 사람이 4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불과 1, 2년이면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예후적으로 너무나 불리하고 초기에 진단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초기에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무조건 다 증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확실히 기억을 해두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한 번쯤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왜 췌장암을 이렇게 예후적으로 불리한지, 그리고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 어떤 건지 여기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고. 일단 췌장암의 증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췌장암의 증상을 알아보려면은 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만 해. 생로병사 비밀에서 떼온 자료인데 췌장을 아주 이쁘게 잘 묘사해놨어. 보다시피 췌장은 거의 그 명치 끝에 있는데, 보다시피 모든 장기의 가장 뒤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나 이런 걸로 발견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 췌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췌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은 뭘 찍어야 된다? CT나 MRI를 찍을 수밖에 없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를 머리라고 하고, 여기를 몸통이라고 하고, 여기를 꼬리라고 해.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러한 관이 하나 보이잖아. 이거를 췌관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췌장 세포들이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췌장암의 대부분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췌관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췌장암을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거고,
보다시피 췌간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있는 췌간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켜서 암이 됐어. 점점 커져. 막히겠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효소가 안 나와요. 그렇겠지. 여기에 있는 이 세포들은 소화 효소액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는데 막히니까 나오지가 않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요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음식물하고 섞이는 거고 또 소화액은 요렇게 빠져나가서 음식물하고 섞이는 거야. 여기에 암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무럭무럭 커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옆에 관도 막아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떼왔는데 췌장이 이렇게 있는데 멀쩡한 췌장이 이게 암인 거야. 점점 커지다가 이 담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밖에서 꽉 눌러가지고 그러면 담즙이 못 내려가겠지. 네. 그럼 담즙이 못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위로 역류하지. 네.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황달. 바로 황달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황달인 거야. 간 수치가 확 오르고 온몸이 노래지지.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 특히 췌장 암세포가 이제 꼬리 쪽이 아니라 머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증상인데 대부분 그걸로 진단을 받지. 췌장암을.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이 웃긴 게 일단 여기부터 막힐 거 아니야? 네. 그럼 소화장애가 오겠지. 소화장애는 그냥 넘겨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 관이 막히면 바로 황달이 오거든. 네. 그럼 어떻게 돼? 병원에 바로 가는 거야. 굉장히 운이 좋게도 1기나 2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황달로 인해서 진단이 되고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도 생기기도 해. 좀 뭐 어떻게 보면 운인 거지. 운인 거지. 해부학을 하나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왜 췌장암이 수술이 어렵냐면은 췌장은 여기에 있는 큰 혈관을 감싸고 있어.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장 쪽으로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췌장암이 이제 머리에 있거나 이런 몸통 쪽에 있으면은 조금만 커져도 어떻게 이 혈관에 묻을 수가 있는 거야.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혈관에 암이 묻으면 수술이 불가능해. 그것까지 떼낼 수가 없으니까. 떼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면에 암이 이제 꼬리에 있으면은 이 중요한 혈관에는 묻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야. 여기는 조그만 혈관들은 다 잘라내도 생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꼬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수술하기 좀 편하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증상이 별로 없겠네요. 꼬리 쪽에 있으면. 그렇지. 증상이 거의 없지. 아무래도 진행이 많이 되기 전까지는 황달이라든지 갑자기 간 수치가 오른다라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지. 지금까지는 췌장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췌장암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고. 일단 누가 뭐래도 이 모든 암 다 똑같아. 초기에는 어때? 무증상이야. 그게 어떤 암이든지 간에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2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진행이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누가 뭐래도 소화불량이야. 소화불량. 당연히 체중 감소는 따라오겠지. 여기에 있는 세포들, 이 세포들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애란 말이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모든 효소를 합성해서 보내줘.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는 췌장에서만 분비가 돼. 췌장암에 의해서 효소가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가장 소화가 안 되는 게 뭐겠어? 지방이라는 거야. 지방.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지방부담. 그리고 췌장암 환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당뇨를 깔고 있어. 이게 보면은 약간 논란은 있긴 한데 당뇨가 췌장암을 유발하는 건지 췌장암이 되면서 갑자기 당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은 췌장암 환자의 거의 90%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당뇨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들 보이지? 아까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뭐 하는 세포라고 그랬어?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있는 세포는 뭐 하는 세포냐면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야. 그러니까 췌장암에 걸려서 여기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고 염증 상태가 많아지고 하면 얘네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체도 어떻게 돼?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가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췌장암과 관련된 당뇨 증상은 이런 거야. 내가 나이가 뭐 이제 5, 60이 됐는데 갑자기 당뇨가 온 거야. 어느 날 나는 멀쩡하게 잘 살아왔는데 혈당도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2년 만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혈당이 좀 의미 있게 오른 거야. 당뇨병 진단은 받은 건 아니지만 당뇨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의미 있게 오른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쯤은 췌장암 검사를 받아봐야 돼. 대표적인 췌장암 전조 증상 중에 하나야. 또 하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당 섭취가 많지 않은데 그랬는데 당 수치가 확 올라간 거야. 그런 사람도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췌장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 진단 받았을 때는 이제 요것 때문에 좀 진단을 많이 받는데 황달하고 간 기능 저하가 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암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담관이 막히다 보니까 여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내려오지 못,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피로 역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황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담즙액이 혈액으로 이제 넘쳐 흐르기 전에 이 간에도 막 다 넘쳐 흐르거든. 간 환경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럴 때 간세포가 스트레스 받아서 간 수치가 확 오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겠지. 그럼 그때서야 이제 췌장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많은 췌장암 환자가 받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가 막히다 보니까 장으로 담즙액이 못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변 색깔이 노란 이유는 우리 먹은 음식물이 담즙액이랑 만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거기서 부착부착 해가지고 노란색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담즙액이 막히니까 담즙액이 일로 못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변 색깔이 어떻게 될까? 노란색이 안 되겠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색변으로 나와. 우리 멍멍이들 회색변 본 적 있잖아. 길가에서 딱 그런 색깔의 변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인데 보통 호소하는 게 복통하고 이렇게 등 쪽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거든. 복통은 이제 명치 부위. 등 쪽은 딱 명치의 딱 뒤쪽 부분.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진행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야. 비교적 초기에는 통증은 거의 발현되지 않거든. 특히 등 통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췌장이에요, 췌장. 췌장이고 굵은 혈관이 내려온다 그랬잖아. 이 혈관을 타고 뭐가 있냐면은 이 신경절이 있어, 이렇게 뒤쪽에. 암세포가 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이리로 타고 가서 여기에 있는 신경절을 침범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등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나. 그래서 등 통증이 났다라는 거는 췌장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야. 그러니까 진행이 좀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금까지 췌장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알아봤던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제 50을 넘어서 60, 70을 향해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보는 것. 이게 그냥 정답이야. 특히 췌장암은 젊은 사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병률이 쫙 증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소화장애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찍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당뇨가 췌장암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췌장암이 돼서 그 사람이 당뇨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췌장암의 90%는 당뇨라는 거는 팩트인 거고 예방할 수 있는 거는 혈당 관리. 근데 이 혈당 관리는 당뇨는 모든 암의 근원과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혈당 시기는 좀 안 하는 게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세 번째, 이건 뭐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만성 췌장염 환자가 췌장암을 진단받을 확률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통 췌장염 오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은 거의 다 술이야, 술. 내가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술을 끊고 췌장 관리를 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췌장암 검사도 한 번씩 받아볼 필요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의 뭐 이럴 확률은 거의 없고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은 다 알아 본인들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성 췌장암이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부모나 형제 중에 2명 이상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제 유전성 췌장암 혹은 가족성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뭐 그래서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췌장암 발병률은 높아지니까 소화장애가 왔다라든지 혹은 이제 당뇨가 왔다라든지 그러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초음파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CT나 MRI를 한 번쯤은 찍어보자. 췌장암을 한번 의심해보자. 여기까지 할게.